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다. 현숙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어제 저녁부터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세면장으로 향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준호는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화장을 고친 현숙은 거울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다. 아니, 어색함을 넘어 서먹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시어머니 윤희는 과묵한 성격이셨다. 며느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는 분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시는 분도 아니었다. 시댁은 2층 집이었다. 1층에 시어머니가 2층에 현숙 부부가 살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현숙이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늘 혼자 1층에서 조용히 지내셨다. 식사도 따로, 생활도 따로.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처럼 되어 있었다. 현숙은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새벽 5시면 시어머니도 분명 주무실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정확히는 현숙이 특별한 날로 만들고 싶었다. 지난주 회사 후배 미영이와 점심을 먹다가 들은 이야기가 계기였다. 언니, 저희 엄마가 그러시는데요. 며느리가 새벽에 깨워서 맛집 데려갔대요. 처음엔 황당했는데 가보니까 진짜 맛있었대요.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싶으시겠지만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자기한테 관심이 있구나, 자기를 생각해 주는구나 싶어서 너무 좋았다고. 미영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현숙도 시어머니와 가까워지고 싶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다. 시어머니는 선물을 사드려도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고 하셨고, 함께 나들이를 가자고 해도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하셨다. 그렇다고 무관심한 것도 아니었다. 가끔 김치를 담그시면 2층으로 갖다 주시고 과일을 사오시면 나눠주셨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1층 문 앞에 선 현숙은 잠시 망설였다. 정말 깨워도 될까? 혹시 화를 내시진 않을까? 하지만 이미 마음먹은 일이었다. 현숙은 용기를 내어 노크를 했다. 똑똑똑. 조심스럽게 3번.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노크했다. 이번엔 조금 더 크게. 어머니, 저예요. 현숙이에요.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윤희는 잠옷 차림이었고 눈은 아직 완전히 뜨지 못한 상태였다. 무슨 일이냐? 준호가 아픈 거냐?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다. 현숙은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다들 괜찮아요. 그게, 어머니, 지금 시간 되시면 저랑 같이 나갈 수 있으세요? 지금 새벽 5시에? 윤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현숙을 쳐다봤다. 현숙은 긴장한 듯 손가락을 꼬았다. 네. 어머니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서요. 음식점인데요. 새벽에만 문을 여는 곳이에요. 거기 국밥이 정말 맛있다고 해서요. 어머니랑 같이 가고 싶었어요. 윤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봤다. 현숙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거절하실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잠깐만 기다려라. 옷 갈아입고 나갈게. 현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윤희가 문을 닫고 들어가자 현숙은 현관에서 기다렸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시어머니가 거절하지 않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10분쯤 지났을까? 윤희가 문을 열고 나왔다. 깔끔한 바지에 스웨터를 입고 외출 가방까지 챙긴 모습이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쓰신 듯한 차림이었다. 가자. 윤희의 짧은 말 한마디에 현숙은 환하게 웃었다. 네, 어머니. 차는 제가 몰고 갈게요. 두 사람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거리는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가끔씩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현숙은 차 문을 열어드렸고 윤희는 조수석에 앉았다. 시동을 걸고 출발하면서 현숙은 긴장이 되었다. 둘만 단둘이 차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다. 평소에는 남편 준호가 함께 있었는데 오늘은 달랐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어디로 가는 거냐?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청량리예요. 거기 골목에 있는 국밥집인데요. 할머니가 혼자 하시는 곳이래요. 새벽 5시 반부터 8시까지만 장사하신대요. 회사 동료가 추천해줬어요. 그 집 선지국밥이 정말 일품이라고. 선지국밥.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현숙은 슬쩍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폈다. 무표정했지만 나쁜 표정은 아니었다. 어머니, 혹시 국밥 안 좋아하세요? 제가 미리 여쭤봤어야 했는데. 아니다. 좋아한다. 옛날에 시아버지가 선지국밥을 좋아하셔서 자주 해드렸지. 이건 의외의 대답이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아버지 이야기를 꺼낸 것도 처음이었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것도 처음이었다. 현숙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셨어요? 시아버지께서 선지국밥을 좋아하셨군요. 응. 젊었을 때 일하러 다닐 때 자주 먹었다고 했어. 그때 먹던 맛이 그리웠나 봐. 내가 해주면 맛있다고 잘 드셨는데. 윤희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현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운전에 집중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다. 시어머니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 같았다. 차는 새벽 거리를 달렸다. 점점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연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현숙은 라디오를 켜려다가 관뒀다. 이 고요함이 나쁘지 않았다. 어색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은 침묵이었다. 청량리에 도착한 것은 오전 5시 40분쯤이었다. 현숙은 동료가 알려준 골목길을 찾아 들어갔다. 좁은 골목을 따라 들어가자 작은 식당이 보였다. 청량옥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저기에요, 어머니. 현숙은 차를 근처에 세우고 내렸다. 윤희도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두 사람은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다. 벌써 손님이 몇 명 앉아 있었다. 대부분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었다. 주방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셨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2명이요. 현숙은 대답하며 안쪽 자리로 걸어갔다. 윤희가 그 뒤를 따랐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자 식당 주인 할머니가 물을 가져다 주었다. 뭐 드릴까요? 선지국밥 2개요. 특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할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현숙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윤희는 식당 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예전 청량리 거리 사진, 식당 개업 사진, 손님들과 찍은 사진들이었다. 옛날 식당 같죠? 현숙이 말을 걸었다. 응, 옛날 생각이 나는구나. 내가 젊었을 때 다니던 국밥집도 이런 분위기였어. 윤희는 추억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다. 현숙은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다. 평소에는 무표정하거나 굳은 표정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어딘가 부드러워 보였다. 어머니, 어릴 때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셨어요? 현숙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윤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글쎄,
우리 때는 먹을 게 없어서 뭐든 맛있었지. 그래도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가 제일 좋았어. 거기에 밥 비벼 먹으면 그게 별미였지. 그러셨구나. 어머니 고향이 어디세요? 충청도 작은 시골이야. 지금은 많이 변했겠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정말 시골이었어. 버스도 하루에 몇 번 안 왔고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현숙은 놀라웠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한두 마디로 대화를 끝내셨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곧 국밥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에 담긴 선지국밥이었다. 선지와 고기가 듬뿍 들어 있었고 국물은 뽀얗게 우러나 있었다. 식당 할머니가 깍두기와 부추, 고춧가루를 따로 가져다 주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현숙은 시어머니께 먼저 수저를 권했다. 윤희는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현숙은 긴장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의 반응을 지켜봤다. 윤희는 천천히 국물을 삼키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구나. 진하고 깔끔해. 그 말에 현숙도 안심하고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정말 맛있었다. 선지는 부드러웠고 국물은 깊은 맛이 났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국밥을 먹었다. 하지만 이번엔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편안한 침묵이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편안함이었다. 국밥을 먹는 동안 식당 안은 점점 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새벽 일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 밤샘 근무를 마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채워갔다. 식당 주인 할머니는 쉴 틈 없이 주방과 홀을 오가며 손님들을 맞았다. 윤희는 국밥을 먹으며 가끔 주변을 둘러봤다. 이 풍경이 낯설지 않았다. 아니, 너무나 익숙했다. 몇십 년 전 자신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다. 젊은 날의 윤희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남편을 위해 국밥을 끓였었다. 시아버지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셨고 윤희는 그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 서야 했다. 국밥 맛이 어떠세요? 현숙의 목소리에 윤희는 정신을 차렸다.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주 맛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국밥을 먹는구나. 다행이에요. 사실 걱정했어요. 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면 어쩌나 해서요. 내가 나를 위해 이렇게 새벽에 데려와 준 마음이 고마워. 윤희의 말에 현숙의 얼굴이 환해졌다. 시어머니에게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다. 현숙은 국밥을 한 숟갈 더 뜨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 네. 지금까지 어머니께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간섭도 안 하시고 불편하게도 안 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더 어려웠어요. 뭘 해드려야 할지,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할지. 윤희는 며느리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현숙은 계속 이어갔다. 결혼하고 3년 동안 어머니랑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몇 번이나 될까요?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게 제 잘못인 것 같아서 항상 미안했어요. 그런데 회사 후배가 이야기해 준 게 생각나서 한번 용기를 내봤어요. 현숙아. 윤희가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다. 현숙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윤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조금은 부드러웠고 조금은 미안해 보였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나도 알고 있었어. 내가 너무 무뚝뚝하고 너한테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윤희는 국밥 그릇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시집 왔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나도 내 나이 때 시집을 왔어. 그때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참 무서운 분이셨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잔소리도 많으셨고 나는 그때 다짐했어. 나는 절대 우리 며느리한테 그러지 말아야지. 간섭하지 말아야지.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 현숙은 숨을 죽이고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뒀어. 내가 불편할까봐, 내가 시어머니처럼 될까봐. 그런데 그게 오히려 너를 더 어렵게 만들었구나. 미안하다, 현숙아. 어머니. 현숙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런 마음이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시어머니가 무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배려하시려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 배려가 서로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이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간섭하신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와 친해지고 싶었어요. 진짜 가족처럼요. 윤희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현숙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윤희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다. 테이블 너머로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3년 만에 처음 나눈 스킨십이었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줘서.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주변이 시끄러웠지만 둘만의 세계 같았다. 오랜 침묵과 오해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다 먹었어요? 식당 할머니가 다가왔다. 두 사람은 손을 놓고 국밥 그릇을 비웠다. 정말 깨끗하게 다 비운 그릇이었다. 아주 맛있게 드셨네요. 더 드시겠어요? 아니요, 배불러요. 정말 맛있었어요. 현숙이 대답했다. 윤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국밥이 정말 맛있었어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가게를 30년째 하고 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하는데 새벽밖에 못해요. 나이가 드니까 밤에는 못하겠더라고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윤희가 관심 있는 듯 물었다. 30년이나요?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래도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시면 보람은 있어요. 특히 어머님 같은 분들이 옛날 생각난다고 하실 때가 제일 좋아요. 국밥 맛이 옛날 그대로예요. 요즘은 이렇게 정성스럽게 끓인 국밥을 찾기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국밥 안 좋아해요. 좀 더 세련된 걸 찾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옛날 방식대로 하고 있어요. 뼈를 오래 구워서 국물을 내고 선지도 직접 손질해서 쓰고요. 현숙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할머니, 선지 국밥 끓이는 비법이 뭐예요? 비법이라고 할 것까지야. 그냥 정성이죠. 뼈는 최소 12시간은 구워야 해요. 그래야 국물이 진해요. 그리고 선지는 꼭 신선한 걸로 써야 하고요. 냄새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생강이랑 대파를 넣고 한번 데쳐내면 잡내가 없어져요. 윤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선지 손질이 제일 중요하죠. 나도 옛날에 자주 해봤는데 잘못하면 비린내가 나서 못 먹어요. 어머, 손님도 요리를 하시나 봐요? 젊었을 때 많이 했죠.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잘 안 하지만요. 세 사람은 한동안 요리 이야기를 나눴다. 현숙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편하게 웃으며 이야기하시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식당 할머니와 시어머니는 서로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았다. 그럼 맛있게 드셨으니 됐네요. 또 오세요. 할머니는 빈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현숙은 계산을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희도 따라 일어났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해가 많이 떠올라 있었다. 어둠은 완전히 걷혔고
아침 햇살이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오가고 가게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산책이라도 하고 갈까요? 현숙이 제안했다. 윤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지. 오랜만에 아침 공기도 쐴 겸. 두 사람은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가끔 윤희가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이 동네도 옛날에 많이 왔었어. 시아버지가 청량리에 일이 있을 때면 따라왔거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북적거렸지. 시장도 크고. 그러셨어요? 이 근처에 아직도 시장이 있나요? 있을 거야. 청량리 시장은 오래됐으니까. 한번 가볼까? 좋아요. 두 사람은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침 시장은 활기가 넘쳤다. 채소 가게, 생선 가게, 반찬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고 상인들의 구성진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윤희는 시장을 둘러보며 옛 기억에 잠겼다. 여기가 많이 변했네. 옛날에는 저기 생선 가게가 더 컸는데. 어머니, 여기서 장 보셨어요? 응. 시아버지 생전에 자주 왔지. 그때는 마트가 지금처럼 많지 않아서 시장에서 다 샀어. 싱싱한 채소도 사고 고기도 사고. 윤희는 한 채소 가게 앞에 멈춰 섰다. 싱싱한 시금치와 상추, 깻잎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시금치가 좋아 보이네. 사실래요, 어머니? 응. 집에 가서 된장국 끓여 먹으면 맛있겠다. 현숙은 기쁜 마음으로 시금치를 샀다. 그리고 시장을 더 돌아보며 이것저것 구경했다. 윤희가 멈춰 서는 곳마다 현숙도 함께 멈췄다. 묵은지를 파는 가게에서는 할머니와 윤희가 김치 이야기로 한참을 떠들었다. 요즘 김치는 너무 달아요. 옛날처럼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없어요. 윤희의 말에 가게 주인도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추다 보니 설탕을 많이 넣거든요. 저희는 옛날 방식대로 해요. 결국 묵은지 한 통도 샀다. 현숙은 장바구니가 무거워졌지만 기분이 좋았다.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오니 시계는 7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현숙은 시간을 확인하고 말했다. 어머니, 이제 집에 가실래요? 아니면 다른 데 들를 곳 있으세요? 윤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근처에 공원이 있어. 거기 잠깐 앉았다 갈까?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나무들이 우거진 조용한 공원이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 노인들이 몇 명 보였다. 윤희와 현숙도 한적한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다. 공원에는 산책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오갔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봤다.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현수가, 오늘 정말 고마웠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나를 생각해준 마음이 고마워. 사실 나는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준호는 장성했고 너희는 2층에서 잘 살고 있고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어. 현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준호도 저도 어머니가 필요해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끼리 있는 게 더 편하잖니. 나 같은 늙은이가 끼어 있으면 불편하고. 아니에요. 전혀요. 오히려 저는 어머니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서 정말 좋았어요. 앞으로 자주 같이 나와요, 어머니.
윤희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래. 그러자. 나도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야겠다. 너무 오래 혼자 있었나 봐.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 혼자 1층에만 계시지 말고 2층에도 자주 올라오세요. 우리 함께 밥도 먹고 TV도 보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 그럴게. 아, 맞다. 현수가. 네, 어머니. 너 선지국밥 만드는 법 배우고 싶니? 현숙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응. 오늘 그 식당 할머니 말 들으니까 내가 예전에 하던 게 생각나더라.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그 맛. 한번 만들어 볼까? 너무 좋아요. 언제 해요? 이번 주말에 해보자. 재료 준비해서. 네. 그럼 제가 재료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레시피만 알려주세요. 두 사람은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서먹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었다.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다. 하나의 국밥이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준 것이다. 공원에서 한참을 앉아 쉬고 난 뒤 두 사람은 다시 차로 돌아왔다. 시계는 8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출근 시간대라 도로가 막히기 시작했다. 어머니, 배고프시진 않으세요? 국밥 드신 지 좀 됐는데. 아니야. 아직 배불러. 그리고 시장에서 호떡도 사 먹었잖니. 맞았다. 시장을 나오면서 호떡 가게를 지나쳤는데 윤희가 호떡 냄새가 좋다고 했고 현숙이 바로 사들였던 것이다. 각 구운 호떡을 나눠 먹으며 걸었던 기억이 새록새록했다. 차를 몰며 현숙은 오늘 아침이 꿈만 같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시어머니를 깨우는 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신기했다. 작은 용기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현수가. 네, 어머니. 너 일은 괜찮니? 오늘 출근 늦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오늘 오전에 회의가 있긴 한데 10시예요. 충분히 돌아가서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도 미안하구나. 내 때문에 새벽부터 나와서. 어머니, 전혀 미안하실 거 없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어머니가 함께 나와주셔서요.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윤희는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아들 부부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리고 혼자 있는 게 익숙해서. 하지만 오늘 깨달았다. 혼자 있는 게 편한 게 아니라 그냥 익숙했던 것뿐이라는 것을. 현수가, 너 준호한테는 오늘 일 이야기했니? 아니요, 아직요. 자고 있을 때 나왔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주려고요. 준호가 깜짝 놀라겠다. 우리 둘이 이렇게 친해진 거. 그쵸? 준호가 진짜 좋아할 거예요. 맨날 걱정했거든요. 어머니랑 제가 너무 서먹한 것 같다고.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도 고생이 많았지. 엄마랑 아내 사이에서. 미안한 일이야. 어머니,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죠. 차는 집 근처에 다다랐다. 익숙한 동네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현숙은 차를 집 앞 주차장에 세웠다. 다 왔어요, 어머니.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장바구니를 들었다. 시금치며 묵은지며 이것저것 샀던 것들이 제법 무거웠다. 현숙이 들려고 하자 윤희가 말했다. 나도 들 수 있어. 반반 나눠 들자. 네, 어머니. 집에 들어서니 준호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내가 없어서 당황했던 모양이다. 엄마, 현수가 어디 갔다 와?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특히 함께 있는 모습이 신기한 듯 했다.
아들 현숙이가 나를 맛집에 데려갔어. 새벽에, 새벽에? 무슨 맛집을? 현숙이 웃으며 설명했다. 청량리에 있는 선지국밥집이야. 새벽에만 하는 곳인데 정말 맛있었어. 진짜? 너희 둘이? 준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평소 같으면 엄마와 아내가 단둘이 외출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까. 응. 그리고 시장도 갔다 왔어. 봐, 이것저것 샀지? 윤희가 장바구니를 들어보이자 준호는 환하게 웃었다. 와, 대박. 너희 둘이 데이트하고 온 거야? 그런 셈이지. 현숙이 웃으며 대답했다. 준호는 정말 기뻐 보였다.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었다. 엄마와 아내가 친해지는 것. 어머니, 저 회사 준비하고 나갈게요. 오늘 회의 있어서요. 그래, 어서 가. 고생했어, 현수가. 아니에요. 저야말로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나가요. 그래, 꼭. 현숙은 2층으로 올라갔다. 준호가 따라 올라오며 물었다. 진짜 엄마랑 잘 다녀온 거야? 응. 정말 좋았어. 어머니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 처음 들어본 이야기도 많았고. 다행이다. 나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 너희 둘이 너무 어색해 보여서. 나도 걱정했어. 그런데 오늘 용기 내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준호는 아내를 안아주었다. 고마워.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해줘서 당연한 거지. 어머니인걸. 두 사람은 잠시 포옹했다. 그리고 현숙은 서둘러 회사 갈 준비를 했다. 준호도 재택근무 준비를 하며 말했다. 저녁에 우리 다 같이 밥 먹을까? 엄마도 모시고? 좋아. 그래, 그러자. 내가 뭐 맛있는 거 해올게. 아니면 외식할까? 어머니 입맛에 맞을까? 집에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요리할게. 엄마 좋아하시는 거. 오, 우리 남편 멋있다. 현숙은 준호의 볼에 뽀뽀를 하고 서둘러 외출 준비를 마쳤다. 가방을 들고 나가면서 다시 한번 1층을 내려다봤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셨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회사로 가는 차 안에서 현숙은 계속 웃음이 났다. 오늘 아침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국밥을 먹으며 나눴던 대화, 시장을 함께 걸으며 들었던 옛날 이야기, 공원에서 손을 잡았던 순간, 모든 게 소중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현숙은 들뜬 기분이었다. 동료 미영이가 알아차렸다. 언니,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완전 환해요. 응? 그래. 네, 완전. 뭔가 복권 당첨된 얼굴이에요. 현숙은 웃으며 말했다. 복권보다 더 좋은 일이 생겼어. 뭔데요? 시어머니랑 친해졌어. 헐, 진짜요? 어떻게요? 현숙은 오늘 아침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줬다. 미영은 감탄하며 들었다. 대박이에요, 언니. 정말 영화 같아요. 제가 한 말이 도움이 됐네요. 응,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 다행이에요. 진짜 잘 됐다. 언니 맨날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하셨잖아요. 이제 걱정 없을 것 같아. 오늘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거든. 회의 시간이 다가왔다. 현숙은 회의실로 들어가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이런 기분으로 일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가정이 평화로우니 일도 더 잘 될 것 같았다. 회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었다. 미영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가면서 현숙은 문득 생각했다. 앞으로 시어머니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요리도 배우고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생각만 해도 즐거웠다. 언니, 뭐 생각해요? 응? 아, 시어머니랑 뭐 할까 생각 중이야. 우와, 완전 달라지셨네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피할까 고민하셨을 텐데.
맞아. 신기하지? 사람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쉽게 변한 게 아니라 언니가 용기 내서 다가간 거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미영의 말이 맞았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해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현숙은 마트에 들렀다. 저녁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서였다. 장을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생각이 났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과일도 사고 반찬도 몇 가지 샀다. 집에 도착하니 벌써 저녁 6시가 넘어 있었다. 1층에서 좋은 냄새가 났다. 윤희가 무언가를 요리하고 계신 모양이었다. 현숙은 2층으로 올라가 짐을 풀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갔다.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자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어머니, 저예요. 현숙이에요. 들어와. 현숙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윤희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계셨다. 뭔가를 볶고 있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아, 현숙이 왔구나. 오늘 산 시금치로 나물 무치는 중이야. 저녁 반찬으로 해서 같이 먹으려고. 와, 맛있겠어요. 현숙은 부엌으로 다가갔다. 평소 같으면 감히 1층 부엌에 들어갈 생각도 못했을 텐데 오늘은 자연스러웠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거의 다 했어. 너 오늘 회의 잘했니? 네, 잘 마쳤어요. 어머니는 오늘 뭐 하셨어요? 집에서 쉬었지. 그런데 오랜만에 요리를 하니까 좋더라. 예전 생각도 나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다. 윤희는 시금치나물을 그릇에 담으며 말했다. 준호한테도 2층으로 올라오라고 해라. 같이 먹자. 네, 어머니. 현숙은 기쁜 마음으로 2층으로 올라가 준호를 불렀다. 준호도 놀라며 따라 내려왔다. 엄마가 저녁 준비하셨어? 응. 같이 먹자고 하셔. 준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기분 좋아 보였다. 세 사람은 1층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윤희가 준비한 시금치나물, 묵은지, 그리고 준호가 만든 제육볶음이 상에 올랐다. 어머니, 정말 맛있겠어요. 많이 먹어라. 오늘 현숙이 덕분에 기분이 좋아서 요리도 하고 싶었어. 준호가 엄마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웃었다. 우리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것 같아요. 그래. 앞으로 자주 이렇게 먹자. 따로따로 먹지 말고. 윤희의 말에 현숙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따뜻함이었다. 주중 동안 현숙은 퇴근하면 자주 1층을 찾았다.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윤희도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점점 편해지시는 게 느껴졌다. 이야기 주제도 다양해졌다. 요리 이야기, 동네 이야기, 옛날 이야기까지. 목요일 저녁 현숙은 1층에서 윤희와 차를 마시고 있었다.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현수가 주말에 선지국밥 만들기로 했잖니? 네, 어머니. 잊지 않았어요. 그럼 내일 퇴근하고 재료 사올 수 있겠니? 물론이죠. 뭐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윤희는 메모지를 꺼내 재료 목록을 적기 시작했다. 소뼈, 선지, 대파, 생강, 무, 소고기. 목록이 제법 길었다. 이만큼 필요해요? 선지국밥은 준비가 중요해. 특히 뼈 육수가 핵심이지. 뼈를 하루 전부터 우려내야 해. 그럼 토요일 아침에 먹으려면 금요일부터 준비해야겠네요? 그렇지. 금요일 저녁에 뼈를 끓이기 시작해서 밤새 은근하게 고아야 해. 그래야 진한 육수가 나와. 알겠어요. 그럼 금요일에 재료 사서 올게요.
윤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현수가 내가 배우고 싶어 하니까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그 맛 그대로.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기대돼요. 나도 오랜만에 하는 거라 긴장되네. 잘할 수 있을까? 당연히 잘하시죠. 어머니는 요리를 정말 잘하시잖아요. 윤희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며느리한테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다. 금요일이 되었다. 현숙은 회사에서도 계속 주말 생각만 했다. 시어머니와 함께 요리를 한다는 게 설레었다. 미영이가 놀리듯 말했다. 언니, 요즘 완전 달라지셨어요. 시어머니 이야기만 하시잖아요. 그래, 너무 티나나? 완전요. 근데 보기 좋아요. 언니가 행복해 보여서. 응, 나도 정말 행복해. 이런 기분 처음이야. 퇴근하고 현숙은 곧장 마트로 향했다. 윤희가 적어준 목록을 보며 하나하나 찾아다녔다. 솥뼈를 고를 때는 정육점 주인에게 조언도 구했다. 선지국밥 끓이시려고요? 그럼 사골하고 잡뼈를 섞어서 쓰시는 게 좋아요. 사골만 쓰면 너무 진하고 잡뼈만 쓰면 깊이가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반반 주세요. 네, 육수 내시려면 핏물 제거 잘하셔야 해요. 찬물에 한두 시간 담가뒀다가 끓는 물에 데쳐내면 깔끔해요. 감사합니다. 장을 다 보고 집에 돌아오니 7시쯤 되었다. 짐이 무거웠지만 기분은 가벼웠다. 1층으로 내려가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재료 다 샀어요. 윤희가 문을 열어주었다. 어머, 많이 샀구나. 이리 줘봐. 두 사람은 함께 재료를 정리했다. 윤희는 하나하나 살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재료를 잘 샀네. 정육점 주인이 좋은 걸 줬구나. 네, 사골하고 잡뼈를 섞어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야 맛있어. 이제 핏물 빼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희는 큰 대야에 찬물을 받고 뼈를 담갔다. 물이 금방 붉게 변했다. 이렇게 한두 시간 담가뒀다가 물을 갈아줘야 해. 핏물이 다 빠지도록. 그래야 육수가 맑고 깔끔해. 그렇구나. 이런 과정이 있는 줄 몰랐어요. 요리는 손이 많이 가는 거야. 특히 육수는 정성이 제일 중요해. 대충 하면 맛이 안 나. 두 사람은 부엌에 나란히 서서 작업을 계속했다. 현숙은 윤희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다. 능숙한 손놀림, 재료를 다루는 방식, 하나하나가 배울 점이었다. 어머니는 언제부터 요리를 배우셨어요? 나 어릴 때부터 했지. 우리 시대에는 딸이 집안일을 다 배워야 했거든. 학교 다녀와도 부엌일 거들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힘드셨겠어요. 힘들다기보다는 당연한 거였어. 그때는 다들 그랬으니까. 오히려 시집와서가 더 힘들었지. 시어머니한테 배우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윤희의 목소리에 옛 기억이 배어 있었다. 현숙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엄하셨지. 뭘 해도 혼나고 맞는 것도 많았어. 요리를 잘못하면 식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시고,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닌데, 그때는 그게 당연했나 봐.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너한테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 너도 힘들게 시집 왔을 텐데, 나까지 힘들게 하면 안 되잖니. 그런데 그게 오히려 거리를 만들었나 봐. 현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마음 잘 알아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를 배려해 주신 거니까. 이제라도 가까워져서 다행이야. 2시간쯤 지나 윤희는 뼈에 핏물이 다 빠졌는지 확인했다. 물이 거의 맑아져 있었다. 이제 데쳐내야겠다. 큰 냄비에 물 끓여라.
현숙은 시키는 대로 물을 끓였다. 물이 팔팔 끓자 윤희는 뼈를 넣었다.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왔다. 이렇게 5분 정도 팔팔 끓이는 거야. 그러면 남은 핏물이랑 불순물이 다 빠져. 뼈를 데쳐낸 후에는 찬물에 깨끗이 씻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육수를 내기 시작했다. 큰 냄비에 뼈를 넣고 물을 가득 부었다. 대파와 생강, 마늘, 양파를 통째로 넣었다. 이제 약한 불에 밤새 끓이는 거야. 불 조절이 중요해. 너무 센 불이면 육수가 탁해지고 너무 약하면 맛이 안 나. 윤희는 불을 조절하며 설명했다. 현숙은 진지하게 듣고 메모까지 했다. 내일 아침이면 좋은 육수가 우러나 있을 거야. 그럼 선지하고 고기를 넣어서 마무리하면 돼. 와,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그렇지. 선지국밥은 시간이 필요한 음식이야. 급하게 만들면 맛이 안 나. 냄비에서는 이미 좋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뼈와 채소가 어우러진 구수한 냄새였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 드실 거예요? 글쎄, 간단히 먹어야지. 라면이나 끓일까? 제가 해드릴게요. 라면에 계란이랑 파 넣어서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그래, 그럼 부탁한다. 현숙은 신나게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윤희의 부엌에서 윤희와 함께 요리를 한다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라면을 끓이는 동안 윤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다. 현숙은 라면이 끓는 걸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편안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그리고 고마웠다. 시어머니도, 그리고 용기를 낸 자기 자신에게도. 어머니, 다 됐어요.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현숙에게는 특별했다. 현숙아, 네 어머니. 내일 선지국밥 만들고 나면 준호도 불러서 같이 먹자. 그 애도 좋아할 거야. 좋아요. 준호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어머니 음식 오랜만에 먹는 거니까. 그래. 요즘 생각해보니 내가 아들한테도 소홀했던 것 같아. 같은 집에 살면서도 밥 한 끼 제대로 같이 안 먹었으니 이제부터 자주 같이 먹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현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준호가 1층으로 내려왔다. 여기서 뭐해? 응, 어머니랑 내일 선지국밥 만들 준비하고 있어. 너도 내일 같이 먹을 거지? 당연하지. 엄마 선지국밥이라니. 몇 년 만이야. 준호는 감격한 표정이었다. 윤희가 웃으며 말했다. 잘 나올지 모르겠다. 오랜만이라 손이 안 떨어질 수도 있어. 엄마가 하시면 무조건 맛있어요. 제가 보증해요. 그래, 고맙다. 너희 둘 다 자러 가라. 내일 아침 일찍 준비해야 하니까. 네,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현숙과 준호는 2층으로 올라갔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준호가 말했다. 여보, 정말 고마워. 엄마가 요즘 완전 달라지셨어. 나도 놀라워. 이렇게 빨리 가까워질 줄 몰랐어. 엄마가 진짜 좋아하시는 게 보여.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 응, 나도 느꼈어. 예전보다 훨씬 많이 웃으시고. 다 내 덕분이야. 준호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다. 현숙도 남편을 안으며 생각했다. 이 집에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다고. 토요일 아침 6시 현숙은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평소 주말에는 늦잠을 자는 편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시어머니와의 약속이 있었다. 조심스럽게 일어나 세수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1층으로 내려가니 윤희는 이미 부엌에 계셨다. 밤새 끓인 육수를 확인하고 계셨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육수 상태를 봐야 해서. 와서 봐라, 현수가. 현숙이 다가가자 냄비 안에는 뽀얗게 우러난 육수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구수하고 진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다. 와, 냄새 좀 봐요. 대박이다. 잘 우러났지?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뼈를 건져내고 육수를 걸러야 해. 윤희는 큰 채를 준비했다. 조심스럽게 뼈를 건져내고 육수를 면보로 한 번 더 걸렀다. 맑고 투명한 육수가 걸러져 나왔다. 어머니, 색깔 좀 보세요. 완전 맑아요. 이래야 제대로 된 거야. 탁하면 느끼하고 맛이 없어. 육수를 다시 냄비에 담고 약한 불에 올렸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밥을 만들 차례였다. 선지는 손질을 잘해야 해. 이리 와봐. 윤희는 선지를 꺼내 보여주었다. 신선한 선지는 색이 선명하고 탄력이 있었다. 먼저 찬물에 담가서 핏물을 빼야 해.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끓는 물에 한번 데쳐내는 거야. 핏물을 빼는 게 중요한가 봐요? 그럼 안 그러면 비린내가 나거든. 생강하고 대파를 넣은 물에 데치면 냄새가 확 줄어. 현숙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따라했다. 선지를 조심스럽게 썰고 생강과 대파를 넣은 물에 데쳐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윤희의 지도 아래 점점 나아졌다. 잘하네. 처음 하는 것 치고 손놀림이 좋아.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다음은 고기를 준비할 차례였다. 양지머리를 얇게 썰어 양념을 했다. 간장, 다진 마늘, 참기름, 후추를 넣고 조물조물 무쳤다. 고기는 너무 오래 익히면 질겨져. 국물에 넣고 살짝만 익히는 게 포인트야. 알겠어요. 파와 깻잎도 준비했다. 파는 송송 썰고 깻잎은 채를 썰었다. 윤희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었고 현숙은 집중해서 배웠다. 이제 마지막 단계야. 육수를 끓이면서 간을 맞추는 거. 윤희는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기 시작했다. 한 번 맛을 보고 조금 더 넣고 또 맛을 보고 그 과정을 현숙은 옆에서 지켜봤다. 간 맞추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경험이 필요하지. 처음에는 어렵지만 자주 하다 보면 감이 와. 너도 한번 맛봐라. 현숙은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맛봤다. 깊고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완전 맛있어요. 이게 바로 그 맛인가 봐요. 그래, 다행이다. 시아버지 생각이 나네. 이 맛을 좋아하셨는데. 윤희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았다. 현숙은 조용히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다. 시아버지께서 정말 좋아하셨나 봐요. 응. 아침마다 이걸 끓여드리면 한 그릇씩 뚝딱 비우셨어. 맛있다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시면서 어머니가 정성껏 해드린 거니까요. 그땐 몰랐어.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이제 와서 그리워봤자 소용없는데. 현숙은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렸다. 윤희는 며느리의 품에 안겨 잠시 울먹였다. 괜찮아요, 어머니. 분명 시아버지도 어머니 마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드는 것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럴까? 물론이죠. 그리고 이제 준호도 있고 저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할게요. 윤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요리에 집중했다. 그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서 완성해야지. 마지막으로 선지와 고기를 넣고 한 소끔 끓였다. 그리고 그릇에 밥을 담고 국물을 가득 부었다. 위에 파와 깻잎을 올리고 후추를 뿌렸다. 완성이다. 두 그릇의 선지국밥이 완성되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보니 뿌듯했다.
어머니, 준호 불러올게요. 현숙은 2층으로 올라가 준호를 깨웠다. 여보, 일어나. 국밥 다 됐어. 응? 벌써? 준호는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났지만 국밥 얘기를 듣자 단번에 정신이 들었다. 진짜? 빨리 가자. 세 사람은 1층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정성스럽게 만든 선지국밥이 김을 내뿜고 있었다. 엄마, 진짜 오랜만이다. 이 냄새. 준호는 감격한 표정으로 국밥을 바라봤다. 맛있게 먹어라. 현숙이가 많이 도와줬어. 당연히 맛있을 거예요. 어머니랑 함께 만든 건데. 세 사람은 숟가락을 들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완전 맛있어요. 엄마, 이거 그 맛이에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바로 그 맛. 준호의 말에 윤희는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다. 그래, 잘 나왔다니 다행이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국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로웠다.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가족의 시간이었다. 국밥을 다 먹고 현숙이 말했다. 어머니, 이 레시피 저한테 주세요. 제가 자주 만들고 싶어요. 그래, 그럴게. 그리고 다른 요리도 가르쳐 줄게. 내가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정말요? 감사해요. 된장찌개도 배우고 싶고, 김치찌개도 배우고 싶어요. 다 가르쳐 줄게. 우리 앞으로 시간 많잖니? 준호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우리 집이 이렇게 화목한 게 얼마만인지. 진짜 좋다. 그러게. 앞으로 더 자주 이렇게 같이 밥 먹자. 윤희의 제안에 현숙과 준호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선지국밥을 함께 만든 이후로 윤희와 현숙의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졌다. 이제는 거의 매일 만났다. 현숙은 퇴근 후면 1층을 들렀고 주말이면 함께 요리를 했다. 윤희는 며느리에게 하나둘씩 자신의 레시피를 전수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TV에서는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현수가 다음 주에 시간 되니?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병원에 정기검진 가야 하거든.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무슨 요일이 좋으세요? 수요일 오전이 예약이 돼 있어. 알겠어요. 제가 반차 쓰고 모셔다 드릴게요. 윤희는 고마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미안하다. 내 일에 지장 주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요즘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 병원도 혼자 가고 장도 혼자 보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현수가 너한테 하나 물어봐도 되겠니? 네, 뭐든지요. 너는 나를 처음 봤을 때 어땠니? 무서웠니? 현숙은 잠시 생각했다.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었다. 무섭다기보다는 어렵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표정도 굳어 계셔서 제가 뭘 잘못했나,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랬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는 이해해요. 어머니도 어려우셨던 거잖아요.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맞아. 나도 처음이었으니까. 아들이 장가를 가는 것도,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도. 그런데 내 방식이 잘못됐던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를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아요. 윤희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고마워. 내가 먼저 다가와줘서.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계속 이렇게 서먹하게 지냈을 거야. 저야말로 감사하죠. 어머니가 마음을 열어주셔서.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다음 주 수요일 현숙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다. 윤희는 처음에는 혼자 가겠다고 했지만 현숙이 고집을 부렸다. 어머니, 혼자 가시면 제가 걱정돼요. 제가 같이 가면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 그럼 미안하지만 부탁한다.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현숙은 시어머니 옆에 앉아 잡지를 함께 봤다. 이따금 재미있는 기사가 있으면 서로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 여기 봐요. 시니어 요가 프로그램이래요. 관심 있으세요? 요가?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못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시니어 요가는 가볍게 하는 거래요. 건강에도 좋대요. 그래. 한번 알아봐도 되겠네. 검진 결과는 대체로 양호했다. 의사는 건강 상태가 좋다며 앞으로도 잘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병원을 나오며 현숙이 말했다. 어머니, 점심 먹고 갈까요? 근처에 맛있는 음식점 있는데. 그래, 좋지. 오랜만에 밖에서 먹는 것도 좋겠다. 두 사람은 근처 한정식집으로 갔다. 조용하고 깔끔한 분위기의 식당이었다.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을 보며 윤희가 감탄했다. 여기 음식이 참 정성스럽네. 여기 소문난 집이에요. 회사 사람들이 추천해줬어요.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현숙의 회사 이야기, 윤희의 젊은 시절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까지.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현숙아, 너는 아이 계획은 없니? 갑자기 나온 질문에 현숙은 잠시 놀랐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사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준비라는 게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야. 나도 준호를 가졌을 때 준비가 안 돼 있었어. 그런데 낳고 보니 어떻게든 되더라고. 어머니는 아이를 갖는 게 어떠셨어요? 힘들었지. 특히 처음에는. 그런데 아이를 보면 그 힘든 것도 다 잊어버려. 준호가 웃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그러셨구나. 물론 내 선택이야. 강요하는 건 아니야. 다만 내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만약 아이를 가지게 되면 내가 많이 도와줄게. 현숙은 감동받았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실 줄 몰랐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돼요. 나도 할머니가 되고 싶거든. 손주를 안아보고 싶어. 걱정 마세요.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윤희가 말했다. 현수가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내가 같이 있어주니까 병원 가는 게 무섭지 않더라.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가요. 어머니 혼자 가시지 마시고. 그럴게. 그리고 현수가. 네. 너를 며느리로 맞이한 게 정말 다행이야. 준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 현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저야말로 좋은 어머니를 만났어요. 정말 감사해요. 집에 도착해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윤희와 현숙에게도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한층 더 밝아져 있었다. 1층에서는 윤희와 현숙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계단을 타고 2층까지 들렸다. 엄마, 현수가 뭐 하세요? 준호가 1층으로 내려가자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다. 어서 와. 저녁 준비하는 중이야.
오늘 삼겹살이야. 어머니가 상추랑 쌈채소 준비하셨어. 준호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다.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럼 상 차리는 거 도와줘.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준비를 했다. 준호는 식탁을 닦고 그릇을 나르고 윤희는 고기를 굽고 현숙은 쌈장과 반찬을 준비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식탁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우며 준호가 말했다. 엄마, 병원 검진 결과 괜찮으셨대요? 응, 다행히 별 문제 없대. 현숙이가 같이 가줘서 든든했어. 다행이다. 다음에도 현숙이랑 같이 가세요. 그러려고.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훨씬 좋더라. 현숙이 준호에게 쌈을 싸주며 말했다. 어머니랑 얘기 많이 했어. 여러 가지. 어떤 얘기? 아이 얘기도 하고. 준호는 놀란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아이 얘기요? 윤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물어봤어. 계획이 있냐고. 간섭하려던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래? 현숙이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다.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했어. 우리 둘이. 좋아. 서두를 필요 없어. 준비되면 그때 하는 거지. 윤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중요한 건 너희가 행복한 거야.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생기면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엄마.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이어졌다. 세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회사 이야기, 동네 이야기, TV 프로그램 이야기까지. 주제는 다양했지만 분위기는 한결같이 따뜻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윤희가 말했다. 다음 주말에 우리 어디 가볼까? 세 가족이 함께. 현숙과 준호는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다. 어디로요, 엄마? 글쎄, 어디 좋은 데 없을까? 꼭 멀리 갈 필요는 없고 근처에 좋은 곳 있으면 가보고 싶어. 현숙이 손뼉을 쳤다. 저 알아요. 남한산성 어때요? 거기 산책하기 좋고 맛있는 음식점도 많아요. 좋지. 날씨도 따뜻해졌으니 딱이네.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가요. 준호도 동의했다. 좋아요. 제가 차 운전할게요. 이렇게 가족 나들이 계획이 정해졌다. 간단한 계획이었지만 세 사람 모두 기대가 되었다. 특히 윤희에게는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었다. 다음 주 토요일 세 사람은 이른 아침 출발했다. 날씨가 화창했다. 차 안에서 윤희는 창밖 풍경을 보며 말했다. 정말 오랜만에 나들이 가는 것 같아.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 엄마 앞으로 자주 가요. 우리 가족끼리. 그래, 그러자. 이제 나도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다녀야겠어. 남한산성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나와 있었다. 가족 단위, 연인 단위, 친구들끼리. 모두들 봄날을 즐기고 있었다. 세 사람도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다. 윤희는 준호와 현숙 사이에서 걸었다. 양쪽에서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부축해 주었다. 괜찮아요, 엄마. 천천히 가요. 응, 안 급해. 천천히 걸으면서 구경하자. 산책로를 걷는 동안 윤희는 계속 주변을 둘러봤다. 실록이 우거진 나무들, 피어나는 꽃들, 맑은 하늘. 모든 게 아름다웠다. 좋다. 이렇게 나와보니까 기분이 확 풀리네. 그쪽? 자주 나와야 해요. 한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쉬었다. 준호가 준비해온 물과 간식을 꺼냈다. 엄마, 물 드세요. 고맙다. 셋이 나란히 앉아 경치를 바라봤다. 멀리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윤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 둘 덕분에 내가 다시 살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정말이야.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그냥 살아만 있었어. 숨만 쉬고 있었지. 아무 의욕도 없고 아무 재미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는 거였어. 현숙과 준호는 조용히 윤희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현숙이가 나를 새벽에 깨워서 국밥집에 데려갔을 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짐이 되기 싫어서, 방해가 되기 싫어서 혼자 있었어. 그런데 그게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더라. 이제야 깨달았어. 현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소중한 가족. 준호도 엄마의 어깨를 안았다. 엄마, 이제 혼자 있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윤희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그래, 너희가 있지. 내가 참 복이 많아. 이렇게 좋은 아들과 며느리를 뒀으니. 세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점심시간이 되어 세 사람은 근처 음식점으로 갔다. 윤희가 좋아할 만한 한정식집을 골랐다.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을 보며 윤희가 감탄했다. 음식이 참 예쁘게 나왔네. 맛도 좋을 거예요. 리뷰 보니까 평이 좋더라고요.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다음 달에는 어디 갈까? 준호의 질문에 현숙이 대답했다. 제주도 어때요? 3박 4일 정도로. 제주도? 좋지. 엄마도 가실 수 있으시죠?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보자. 제주도 가본 지도 오래됐네. 그럼 제가 예약할게요. 좋은 호텔 찾아볼게요. 너무 비싼데 잡지 마라. 아깝잖니. 괜찮아요. 우리 가족 여행인데. 편하고 좋은 데로 예약할게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산책을 했다. 오후 햇살이 따사로웠다. 윤희는 두 사람과 함께 걸으며 행복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윤희는 잠이 들었다. 뒷좌석에서 편안하게 잠든 모습을 보며 준호와 현숙은 미소 지었다. 여보, 정말 고마워. 준호가 운전하며 조용히 말했다. 뭐가? 우리 엄마 웃게 해줘서,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어머니가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정말 행운이야. 이렇게 좋은 가족이 있다는 게,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집에 도착해 윤희를 조심스럽게 깨웠다. 어머니, 다 왔어요. 응? 벌써? 네, 푹 주무셨어요. 오랜만에 밖에 나가니까 피곤했나 봐. 그래도 기분은 정말 좋았어. 다행이에요. 들어가서 좀 더 쉬세요. 그래. 너희도 쉬어라. 오늘 고생했어. 1층으로 들어가는 윤희의 뒷모습을 보며 현숙은 생각했다. 새벽 5시 그 용기 있는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 하나의 국밥 한 그릇이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다. 2층으로 올라가며 준호가 말했다. 여보, 다음 주에는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엄마 모시고. 그래, 좋아. 내가 맛있는 거 해볼게. 아니면 같이 요리하는 건 어때? 셋이서. 더 좋지. 그럼 어머니한테 물어볼까? 뭐 해먹고 싶으신지. 응, 그러자. 그날 저녁 현숙은 1층으로 다시 내려갔다. 윤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다. 어머니,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 먹어요. 셋이 함께 요리하면서. 그래, 좋지. 뭐 만들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로요.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윤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잡채 어떠니? 오랜만에 만들어 보고 싶어. 좋아요. 저도 배우고 싶었어요. 그럼 준비물 리스트 만들어 줄게. 같이 만들자. 네, 기대돼요. 현숙은 2층으로 올라가며 미소 지었다. 이제는 1층 문을 두드리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편했다. 시어머니를 만나는 게 기다려지기까지 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현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불과 한 달 전 자신은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작은 용기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새벽 국밥 한 그릇.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웃고 울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가족. 현숙은 옆에서 자고 있는 준호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래층에서 주무실 시어머니를 생각했다. 이 집에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야지. 어머니와 함께. 현숙은 그런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계속될 날들이 기대되었다. 가족과 함께할 시간들이. 새벽에 그 국밥집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매일매일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로를 향한 이해와 사랑이 있었다. 며칠 후 윤희는 혼자 앨범을 꺼내보고 있었다. 오래된 사진들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어린 준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을 보며 윤희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 그때 1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예요. 현숙이었다. 윤희는 얼른 눈물을 닦고 문을 열어주었다. 어머, 무슨 일이니?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차 한잔 하려고요. 현숙은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제가 회사 오는 길에 샀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딸기요. 고맙구나. 들어와.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딸기를 씻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윤희는 자신이 보던 앨범을 현숙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준호가 어렸을 때야. 귀엽지? 와, 완전 귀여워요. 이때 몇 살이에요? 5살쯤 됐을 거야. 유치원 다닐 때. 사진을 보며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다. 준호의 어린 시절, 윤희의 젊은 날들, 그리고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 현수가, 네 어머니,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윤희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고맙다. 정말로.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그리고 나한테 다가와줘서. 너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혼자였을 거야. 어머니,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 며느리로 온 게 우리 가족의 축복이야.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현숙은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렸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포옹하고 있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하고 일상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세 사람의 관계는 변함없이 깊어져만 갔다. 매주 주말이면 함께 요리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가족여행을 갔다. 명절이 되면 윤희와 현숙이 함께 음식을 준비했고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자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리고 1년 후 현숙은 임신 소식을 알렸다. 윤희는 그 어느 때보다 기뻐하며 며느리를 돌봤다. 현숙이 입덧으로 힘들어할 때는 직접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고 병원 검진도 함께 갔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윤희는 처음으로 손주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예쁘구나. 우리 손주. 현숙과 준호는 그런 윤희를 보며 행복해했다. 새 생명의 탄생과 함께 가족의 사랑도 더욱 깊어졌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윤희는 손주를 돌보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으며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매일 느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새벽 5시 현숙의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평생의 사랑과 추억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세대가 모여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윤희가 말했다. 현수가 기억나니? 내가 나를 새벽에 깨워서 국밥집에 데려갔던 날. 물론이죠, 어머니.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 중 하나였어요. 그날이 우리의 시작이었지. 그 하나의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 다음 주말에 우리 다 같이 그 국밥집 다시 가요. 오랜만에. 좋지. 그 집 아직 있을까? 있을 거예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말, 이제는 내 식구가 된 가족은 다시 그 국밥집을 찾았다. 여전히 새벽부터 문을 여는 그곳에서 그들은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다. 국밥 한 그릇,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랑. 그것이 이 가족 이야기의 전부이자 전부였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그리고 영원히 기억될 그들만의 이야기였다.